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요, 파생상품 평가 분석 네 번째 시간 4강입니다. 자, 이 4강의 내용은 이번 시간부터 옵션을 공부할 거거든요. 근데 이 옵션을 여러분들 목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옵션 거래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 3장의 옵션 거래는 3개의 섹션으로 되어 있어요. 3개. 섹션은 3개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옵션 가격 이론이고 이번 시간에 공부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옵션 투자 기법이고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나라 주요 옵션 거래 제도인데 이거 그냥 독서 자료입니다. 이건 특별하게 수업할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그냥 나중에 읽기 자료 정도로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옵션 거래에서 가장 이론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면 사실은 이번 시간이 되는 거죠. 옵션 가격 이론. 근데 옵션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은 파생 상품의 첫 강의 때 금융 선물하면서 옵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뒤에서 또 나온다 그러면서 제가 큰 틀에서 이해해 놓으시라고 그랬는데 이번 시간이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옵션의 이론적인 내용을 할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 교재를 보세요. 교재를 보시면 섹션 1 해서 옵션 가격 이론 나와요. 그 아래 옵션의 가격 1 옵션의 가격 해놓고 쭉 넘어가시면 쭉 넘어가세요. 쭉 넘어가시면 어디까지 보셔야 되냐면 3번 양가로 3번에 풋콜 등가라고 나오죠. 풋콜 등가 양가로 3번에 풋콜 등가 양가로 3번에 풋콜 등가가 나온다고요. 풋콜 등가 여기까지가 요 앞까지가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풋콜 등가 전까지 굉장히 정신없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읽어도 처음에 공부를 이제 실력이 높지 않은 분들은 무슨 얘기 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이게 읽어봐도 이해는 했다 하더라도 또 그렇게 엄청 중요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축약해서 압축해서 꼭 중요한 것들 뽑아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걸 잘 들으세요. 그리고 요 관련되는 문제 풀면 그냥 끝나는 거니까 요 앞부분은 제 설명을 듣고 그냥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푸콜 페리티 이전까지. 자, 그러면 이걸 지워버리죠. 헷갈리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옵션 가격 이론에서 옵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된다. 옵션 가격이라는 건 옵션 가격은 요거 뭐다? 프리미엄이다. 프리미엄이다 하는 거 알고요. 옵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면 내재 가치 플러스 시간 가치로 돼 있다. 이렇게 구성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첫 시간에도 했죠. 파생상품 첫 시간에서도.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거 알아야 되는데 내재 가치라고 하는 건 지금 당장이라도 권리 행사하면 얻을 수 있는 이익, 이걸 내재 가치라고 그러고요. 시간 가치는 전체 옵션 가격에서 내재 가치를 뺀 나머지가 시간 가치고 이건 사람들이 기대하는 기대 가치예요. 아직 만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대하는 기대 가치, 이게 시간 가치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가격, 현재가 20만 원, 아니 뭐 18만 원이라고 합시다. 18만 원짜리 20만 원이라고 할까요? 편하게 20만 원짜리 S전자 주식을 18만 원에 살 권리를 5만 원에 샀다. 요거 한번 봅시다. 요런 지문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금부터 이제 연습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직관적으로 알아야 돼요. 자, 여기서 현재가 20만 원 요거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기초자산의 현재 가격이라고 해서 약자로 S라고 합니다. S. 스탁 현재 가격. 자, 그 다음에 S전자 주식 요게 뭐예요? 기초자산이에요. 언더라잉 에셋이라고 그래요. 언더라잉 에셋 약자로 U라고 하는데 그냥 뭐 U라고 안 써도 돼요. 어쨌든 요게 기초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18만 원에 살 권리가 있는 거죠. 이때 이 18만 원을 행사가격이라고 그래. 행사가격을 약자로 X라고 씁니다. X. 행사가격을 X로 약자로 쓰는데 거의 대부분의 책에서 X로 씁니다. 그래서 exercise price 얘 약자예요. 행사가격 exercise price 약자로 X로 씁니다.
그 다음에 살 권리죠. 이게 지금 살 권리니까 콜옵션이에요. 콜옵션이고 산 거죠. 그러니까 롱 포지션이라고 그래요. 매수 포지션. 보통 약자로 부호로 표시할 때는 플러스로 표시합니다. 여러분들 플러스 C 하면 뭐예요? 콜옵션 매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플러스 P 하면 풋옵션 매수 이렇게 얘기해요.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도 이렇게 약자로 보통 씁니다. 기초자산 매도, 기초자산 매수 이런 식으로. 기초자산은 S예요. S. 기초자산의 현재 가격 또는 기초자산. 자, 그 다음에 물론 기초자산은 영어로는 언더라잉 에셋으로 하는데 부호로 표시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초자산 가격이라는 표도 되고 기초자산이라는 뜻도 돼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거 뭐야? 이건 뭐예요? B는 본드, 채권이에요. 채권 매수, 채권 매도. 이해가 됩니까?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채권 매수는 뭐예요? 채권을 사는 거죠. 채권을 샀다는 얘기는 돈을 빌려줬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다시. 내가 어떤 회사의 채권을 샀다는 얘기는 돈을 주고 그 채권을 산 거기 때문에 실제로 대차 관계로 보면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자금 대출 또는 자금 운용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다시 채권 매수는 뭐하고 똑같다? 대출 또는 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채권 매도, 채권 매도는 내가 채권을 팔았다는 얘기죠. 팔고 돈을 받은 거예요. 빌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차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표현할 때 어떤 형태로 표현되든 여러분들이 넘어가시면 안 돼요. 채권 매입은 채권 투자 똑같은 거예요. 채권 투자, 채권 매입, 채권 매수 이거 전부 다 대출 또는 운용을 의미하는 거고 채권 매도는 채권을 매도하고 돈을 조달받은 거니까 자금 조달, 즉 차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자, 다시 콜옵션 매수,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수, 풋옵션 매도, 기초자산 매수, 기초자산 매도. 이 기초자산이 주식일 수도 있고 채권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주식일 수도 있고 선물일 수도 있는데 뭐 주식 매수, 주식 매도 해도 돼요. 만약에 주식이면.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대출, 운용 또는 이건 뭐야? 채권 매도는 이건 차입. 요거 같은 거예요. 나온 김에 이게 하나하나 다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보세요. 현재가 20만 원짜리 S전자 주식 이게 뭐예요? S예요. 그 S는 얼마? 2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8만 원에 살 권리인데 살 권리니까 콜옵션이고 살 권리를 산 거니까 콜옵션을 매수한 거예요. 이 사람은 콜옵션 매수 포지션이에요. 그 다음에 18만 원에 살 권리가 권리 가격이 18만 원이니까 18만 원을 행사 가격 이렇게 얘기해요. X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5만 원에 산 거죠. 이걸 프리미엄이라고 한다고. 또는 옵션 가격이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옵션 가격. 그럼 보세요. 자, 지금 이게 만기가 한 달 남았다고 가정을 해요. 지금 만기는 한 달 남았어요. 만기가 한 달 후예요. 한 달 후. 지금 만기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만기가 아닌데 잘 들으세요. 지금 프리미엄이 5만 원이죠. 옵션 가격이 5만 원이에요. 근데 옵션 가격은 내재 가치와 시간 가치 합으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보세요. 프리미엄이 5만 원인 상태에서 자, 이걸 분석해 봅니다. 지금 만기가 아니죠. 만기는 한 달 후에 남았어요. 한 달 후에요. 근데 지금 현재 가정을 하는 거예요. 만기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권리 행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이 콜옵션을 매수한 사람은 권리 행사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당연히. 하지. 왜? 20만 원짜리 18만 원에 살 수 있잖아요. 20만 원짜리 18만 원에 사니까 2만 원 이익이잖아요. 20만 원짜리 18만 원에 사니까. 그러니까 지금 만기가 아니지만 만약에 가정에서 만기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권리 행사를 할 거고 권리 행사를 하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2만 원이에요. 이때 권리 행사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내재 가치라고 그래요. 내재 가치. 아시겠죠? 그러면 내재 가치는 다시 뭐다? 지금 권리 행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 요게 내재 가치예요.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재 가치가 2만 원인데 그런데 옵션 가격은 얼마예요? 프리미엄이 5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3만 원이 시간 가치가 되는 거예요. 이때 3만 원이라는 시간 가치의 정체는 뭐다? 이건 뭐냐? 앞으로 지금 현재 그는 만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앞으로 만기가 한 달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만기 한 달 남은 기간 동안에 사람들은 적어도 3만 원 정도 더 오를 것이다. 3만 원 정도 더 이익이 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기대하기 때문에 생기는 가격이에요. 그럼 다시 내재 가치는 뭐다? 내재 가치는 현재 시점에서 이익을 실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 현재 시점에서 실현된 이익. 이걸 내재 가치라고 하고 남은 시간 가치는 뭐다? 아직 만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대하는 이익. 기대하는 수익. 아시겠죠? 기대하는 가치. 요게 기대 가치. 요게 시간 가치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정리하세요. 자, 그럼 보세요. 요거 연습합니다. 지금부터. 자, 현재가 20만 원짜리 S전자 주식을 18만 원에 살 권리를
5만 원에 샀다. 여기서 이 18만 원을 21만 원으로 바꿔보겠습니다. 21만 원. 자, 그러면 내재 가치는 얼마입니까? 내재 가치는 마이너스 만 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틀려요. 여러분들 옵션은 권리지 의무가 아니에요. 옵션을 매수한 사람은 자기 권리, 불리하면 권리 행사를 안 하면 되죠. 그래서 내재 가치는 절대로 마이너스가 될 수 없어요. 자, 보세요. 20만 원짜리를 21만 원에 살 권리가 있다고 할 때 21만 원에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안 사지. 뭐하러 사요? 옵션을 매수한 사람은 권리만 있지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불리하면 권리 행사 안 하면 되니까 내재 가치가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전부 다 시간 가치가 되는 거예요. 어? 시간 가치 전체 그 옵션 가격이 5만 원이라면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이걸 철저하게 잘 해야 돼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요거를 18만 원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이번에는 팔 권리로 보겠습니다. 팔 권리. 풋옵션이에요. 팔 권리. 팔 권리를 5만 원에 샀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내재 가치가 얼마입니까? 이거 빵이에요. 내재 가치. 내재 가치 0이에요. 왜? 아니 20만 원짜리를 왜 18만 원에 팔아요? 어? 내재 가치 빵이죠. 그럼 나머지 전부 다가 시간 가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요번엔 요걸 바꿔요. 또 22만 원으로 바꿔보겠습니다. 22만 원에 팔 권리를 5만 원에 샀다. 자, 내재 가치가 얼마입니까? 내재 가치 2만 원이죠. 그리고 3만 원이 시간 가치가 돼서 5만 원이 전체 옵션 가격이 되는 거예요. 왜요? 자, 보세요. 팔 권리잖아요. 20만 원짜리 22만 원에 팔 권리가 있는 거니까 20만 원짜리 22만 원에 팔면 팔아야죠. 팔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 2만 원 벌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익이 2만 원이니까 내재 가치는 2만 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옵션 가격은 5만 원에 거래된다고 그랬으니까 3만 원은 사람들이 앞으로도 기대하는 가치가 3만 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해가 되시죠? 내재 가치하고 시간 가치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때 내재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하고 시간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시 한번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옵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내재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시간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는데 내재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초자산의 가격과 행사 가격이에요. 요 두 개예요. 그 다음에 시간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시간 가치는 아직 만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생기는 사람들의 기대 심리이기 때문에 만기가 많이 남아있으면 옵션 가격이 비싸져요. 시간 가치가 커져서. 그래서 만기 기간 T 만기. 그 다음에 변동성이 크면 옵션 가격이 비싸져요. 사람들이 흥분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자율 요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수업할 때 요게 있었던 거예요. 5가지 요소가 옵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그래서 요게 요 두 개가 내재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예요. 내재 가치. 현재 그 자산의 가격과 행사 가격. 아시겠죠? 그래서 콜옵션의 경우엔 현재 그 물건의 가격이 계속 비싸질수록 콜옵션 가격이 비싸지는 거예요. 풋옵션은 싸지고. 그리고 행사 가격은 콜옵션의 경우에 행사 가격이 높으면 비싸게 사야 되니까 싸지고 풋옵션의 경우에는 행사 가격이 높으면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풋옵션은 팔 권리니까 그러니까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관계가 내재 가치에 영향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만기까지 기간 그 다음에 변동성 그 다음에 이자율 또는 무위험 이자율 요거는 시간 가치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당이라는 게 있거든요. 마지막에. 근데 배당은 시험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배당은 간접적으로 요 내재 가치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거 외워야 돼요. 자, 기초자산의 가격, 행사 가격, 만기일까지 기간, 변동성, 무위험 이자율 또는 이자율, 배당이 크다고 했을 때 콜옵션과 풋옵션의 가격, 옵션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콜옵션 가치는 기초자산 가격이 오를수록 행사 가격은 오르면 안 돼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은 길수록 변동성 클수록 이자율 높을수록 옵션 가격이 비싸져요. 그리고 배당은 마이너스예요. 그 다음에 풋옵션의 경우엔 요건 부호가 반대예요. 근데 요거는 두 개가 같은 방향이고 요거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걸 외울 때 뿔, 마, 뿔, 마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뿔, 마, 뿔, 마. 그 다음에 거꾸로 읽어요. 마, 뿔, 마, 뿔. 그러면 마, 뿔, 마, 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알아놓으셔야 돼요. 적으세요. 뿔, 마, 뿔, 마, 마, 뿔, 마, 뿔. 요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잘 들으세요. 이게 뒤에까지 다 연결되니까. 자, 기초자산의 현재 가격은요. 지금요.
주식 시세표나 만약에 기초자산이 주식이면 네이버 증권 이런 데 가면 바로 나와요. 다음 증권 이렇게 해서 다 나와. 지금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행사 가격은 내가 선택하는 거라 고정돼 있어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만기일까지 기간은 만기는 날짜 달력 보면 나와요. 며칠 남았는지. 그 다음에 이자율 있죠. 이자율. 이자율은 금융투자협회 가면 이자율 실시간으로 나와요. 콜금리, CD금리 바로 나와요. 에? 고시가 된다고 이자율. 그 다음에 배당도 과거 배당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고 근데 배당은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옵션 가격에 다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근데 그중에 가장 알기 어려운 게 변동성이에요. 이 변동성은요. 변동성을 너무 지나치게 높게 잡잖아요. 그럼 옵션 가격이 다 비싸져요. 변동성을 너무 낮게 잡잖아요. 그럼 옵션 가격이 너무 싸져요. 그래서 변동성을 추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변동성은 어디서 구할 수도 없어. 어디서 구해? 어디서 알아봐? 모르죠. 그래서 이 변동성 추정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우리 교재 이번 시간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겁니다. 변동성 추정하는 두 가지 방법. 역사적 변동성과 내재 변동성이 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이런 걸 시험에 낼 수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자 기초자산의 가격, 행사 가격, 만기일까지 기간, 변동성, 이자율, 배당 이렇게 6개 요소고 근데 여기서 이제 배당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어쨌든 알아놓으세요. 그래서 뿔, 마가 되고 순서대로 그리고 요걸 거꾸로 읽으면 뿔, 마뿔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알아놓으시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내재가치하고 시간가치를 알았어요. 그러면 현재 내재가치가 존재하는 건 만약에 콜옵션이다 그러면 기초자산 가격과 행사 가격 중에 기초자산 가격이 비싸면 행사 가격은 살 권리 가격인데 지금 현재 가격이 살 권리보다 더 비싸지면 내재가치가 생기죠. 이 상태를 내가격이라고 그래요. 내가격이라고 하고 만약에 기초자산 가격이 뭐 10,000원인데 행사 가격은 12,000원이다. 12,000원에 살 권리가 있다. 그럼 권리 행사 안 하죠. 권리 행사 안 하죠. 그러면 이걸 외가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권리 행사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 기초자산 가격과 행사 가격이 같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거든요. 이걸 등가격이라고 한다. 아 이런 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미만 이해하면 돼요. 근데 이제 풋옵션의 경우에는 팔 권리니까 기초자산 가격보다 행사 가격이 커야지 이익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가격이 10,000원인데 내가 팔 권리가 12,000원이다. 그럼 10,000원짜리를 12,000원에 팔면 이익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기초자산 가격하고 행사 가격 중에 행사 가격이 커야지 이익이 생기니까 요때 내재 가치가 생기니까 이걸 내가격이라고 하고요. 외가격은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건 이익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익이 안 생겨요. 예를 들어서 10,000원이고 현재 기초자산 가격이 10,000원인데 팔 권리가 8,000원이야. 그럼 10,000원짜리를 왜 8,000원에 팔겠어요? 안 팔지. 손해가 나는데. 그래서 이건 외가격이고 권리 행사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 똑같습니다. 기초자산 가격과 행사 가격이 같으면 등가격이라고 그래요. ATM이다. 그래서 in the money, at the money, out of the money 이렇게 얘기한다. 내가격, 등가격, 외가격. 근데 이건 용어잖아요. 그냥 옵션 용어예요. 용어니까 용어 수준으로 알아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격, 외가격, 등가격 이런 게 있다 정도 알아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만 했어요. 뭐 옵션 가격의 범위니 이런 거는 그냥 워크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문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앞에 옵션 가격 이론에서 교재에서 맨 앞에 옵션의 가격해서 그 아래 표를 보면 박스 안에 보면 행사 시점의 옵션 기초자산 가격이다, 행사 가격이다, 무위험 이자율이다, 잔존 기간이다, 시그마는 뭐 변동성이다 이런 거 줬단 말이에요. 이런 거 열심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왜 하는 거냐면 옵션 가격이 무엇에 의해서 영향을 받니? 이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조금 뭐 정신없게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설명드리는 걸 잘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쭉 해서 내재 가치와 시간 가치가 있고 내재 가치가 있으면 내가격이고 내재 가치가 없으면 외가격이나 등가격이다. 특히 등가격은 행사 가격과 기초자산 가격이 같은 상태를 등가격이라 한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고 그다음 옵션의 가격 범위가 뭐고 하는 게 전부 다 옵션 가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있는 컨텐츠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이게 읽으면 좋겠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제 어디를 가느냐? 자, 어딜 가느냐 하면 풋콜 등가로 갑니다. 양가로 3번. 풋콜 등가. 이걸 풋콜 페리티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풋콜 페리티 또는 풋콜 등가라는 건 풋옵션과 콜옵션이요 일정한 조건에서 가격이 같아진다는 뜻이에요. 가격이 같아진다.
그래서 이것도 전부 다 사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제 그냥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풋하고 풋을 왼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그 다음에 콜옵션 이렇게 있다. 그럼 얘가 원래 같지 않아요. 가격이 같지 않아요. 근데 어떤 조건이 되면 같아져요. 어떤 조건이 되느냐면 풋옵션 한 상태에서 기초자산 하나를 사요. 만약에 이게 주식이다 그러면 주식 하나를 사요. 그 다음에 콜옵션의 경우에는 이건 기초자산 가격을 행사 가격으로 하는 채권을 하나 사놨는데, 이거 채권은 미래 받는 거잖아요. 돈을 미래 받는 거니까 채권은 현재 가치로 할인하면 1 플러스 이자율, 할인율로 할인하면 채권의 현재 가치가 되는 거거든요. 채권의 현재 가치가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써놓으면 헷갈려요. 그리고 우리 책에서는 이거보다 더 복잡하게 표현해놨어. 복잡하게 표현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E 마이너스 RT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이거 필요 없어. 이거 해봐야 소용없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연속복리, 이산복리 이거니까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요렇게 요걸 책에 있는 표현을 이렇게 바꿨는데 이것도 어려워.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합니다. 요걸 이렇게 B로 바꿉니다. B로 바꿔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플러스 B 하면 채권 매수, 마이너스 B 하면 채권 매도인데 실질적으로는 이건 뭐야? 대출, 운용이다. 이건 뭐다? 차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꿉니다. 이렇게 바꿔요. 이렇게 바꿔요. 복잡한 걸 하지 마시고. 이게 풋콜 페리티입니다. 이 조건에서. 그럼 보세요. 어떤 주식이 100원짜리 주식이 있어. 100원짜리 주식이 있어요. 근데 100원짜리 주식에 풋옵션이 만약 5원이야. 그럼 합치면 이게 105원이죠. 근데 요거는 콜옵션의 경우에, 이 옵션의 경우에는 되게 콜옵션하고 풋옵션이, 콜옵션이 항상 비싸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럼 요 옵션의 경우에 콜옵션을 조사해 보니까 콜옵션이 뭐 예를 7원이야. 그러면 채권의 현재 가치는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105원 맞추려면 98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풋콜 페리티예요. 풋콜 등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값을 다 준 다음에 요 값을 콜옵션을 구하세요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요런 거 준 다음에 요거 구하세요 하고 내는 거예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 연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풋콜 페리티가 응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풋콜 페리티가 응용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요걸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포지션까지 다 포함하면 요거 보세요. 요 풋콜 페리티 요거를 그대로 응용하면 이렇게 C 매수, 뭐 플러스는 할 필요 없는데 C 매도, 풋 매수, 풋 매도, 그 다음에 기초자산 매수, 기초자산 매도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해만 하면 되죠. 자, 보세요. 콜옵션 매수는요, 얘가 이렇게 넘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럼 뭐야? P 플러스 S에 요거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죠? 이거 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풋옵션, 요거만 남기면. 풋옵션 매수는 요거만 남기면 되니까 얘가 이렇게 이항하면 되죠? 그럼 넘어가면서 마이너스가 되죠.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요건 뭐하고 똑같아요? C 마이너스 S로 합시다. 요거 통일합시다. B. B는 맨 끝으로 봅시다. 그 다음에 기초자산 매수, 요거 주식 매수라고 합시다. 이 기초자산이 주식이라고 할 때 주식 매수는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되죠. C 마이너스 P, 그 다음에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부호가 달라지는 거,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도, 기초자산 매도는 부호만 바꾸면 되죠. 그럼 보세요. 이게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P, 마이너스 S, 플러스 B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P니까 마이너스 C 플러스 S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부호만 바꿔주면 돼요. 마이너스 C 플러스 B, P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거를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제가요, 콜옵션을 하나를 투자하고 싶어요. 특정한 자산의 콜옵션.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콜옵션을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콜옵션을 투자하고 싶은데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요 콜옵션을 투자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요거만 하면 돼요. 요 두 개만. 여기까지도 아니야. 이거는 돈과 관련되는 거니까 이건 너무 생각 안 해도 돼요. 요 포지션만 하면 요거하고 똑같아. 무슨 얘기냐면 콜옵션을 투자하고 싶은데 어떤 사정 때문에 콜옵션 투자가 포지션이 안 되면 변칙적으로 요 두 개를 섞어서 투자하게 되면 콜옵션 투자한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풋옵션을 사고 그 콜옵션의 기초자산인 주식을 하나 사면 돼요. 그러면 요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주식이 만약에 100원짜리 주식이다 그러면 100원짜리 주식을 하나 사면 손익구조가 이렇게 되거든요. 주식 매수가. 왜냐면 주식의 경우에 100원
뭐 110원, 105원, 110원, 120원, 뭐 130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수록 이익이 발생하고 주가가 95원, 90원, 85원 이렇게 떨어지면 손실이 발생하는데 손익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풋옵션을 하나 사면 100원을 행사 가격으로 하는 기준 가격으로 하는 풋옵션 하나 사면 이런 손익 나오거든요. 그럼 이걸 합성을 하게 되면 여기는 이익, 여기는 손실인데 여기 요 가격대에서는 이익과 손실이 상쇄돼서 이렇게 가다가 손익 가격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 100원을 지나면서 이제 어떻게 돼? 100원 이상이 올라가면 주식 가지고 있는 데서 이익이 생기고 그다음에 풋옵션에서는 손실이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 손실만큼 줄면서든 어떻게 됐든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요 모습이 뭐하고 똑같아요? 콜옵션 매수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가 풋옵션 매도고. 그래서 주식 하나 사고 풋옵션 매도하게 되면 콜옵션 매수가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합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 두 개를 합성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합성 포지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합성을 하게 되면 콜옵션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콜옵션을 복제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복제한다, 이걸 합성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합성이니 복제니 이런 말을 쓰는 영역이 뭐냐? 금융공학이라고 그래요. 금융공학. 그래서 금융공학에서 엄청나게 많은 상품을 서로 결합했다가 분해했다 하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거 전부 다 금융공학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이 풋콜페리티를 모르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한 발자국도 못 해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금융상품을 분해하고 결합하고 하는데 풋콜페리티가 써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상품을 합성해서 새로운 상품을 복제하고 이런 거 전부 다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마지막에 있는 요 B, 마이너스 B냐 플러스 B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B. 요건 뭐냐면 돈과 관련돼요. 돈이 남느냐 모자라느냐 관계예요. 그래서 돈이 남으면 운용하고 돈이 모자라면 차입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콜옵션은 상품을 살 권리이기 때문에 옵션은 되게 싸요. 본 상품보다 기초자산보다 싸요. 만약에 콜옵션의 가격이 6원이라고 해봅시다. 6원인데 콜옵션 6원 가지고 충분히 살 수 있는데 6원 가지고 콜옵션을 못 사니까 이 두 개를 복제해야 되잖아요. 복제할 때 풋옵션은 콜옵션보다 약간 싸서 5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초자산이 100원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보세요. 자, 6원짜리를 이용하면 콜옵션 하나를 살 수 있는데 이걸 못 사니까 이 두 개를 결합해가지고 이 콜옵션 효과를 나타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5원하고 100원 들어가잖아요. 5원하고 100원 들어가니까 105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6원이면 만들 수 있는 포지션을 105원이 들어간다면 105원. 그럼 얼마가 모자라요? 99원이 모자라잖아요. 99원. 그러니까 99원이 모자라잖아요. 99원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데 99원을 빌려라 그런 뜻이에요. 제가 얘기했던 이렇게 하면 차입이다. 요거는 돈이 남아서 대출, 운용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야?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얘기는 돈이 모자라서 99원을 빌려라 그런 뜻입니다. 빌려라. 차입해라. 에? 이거 보세요. 풋옵션 이거 예를 들어서 요걸 한번 봅시다. 풋옵션을 매입하려면 예를 들어서 5원이 들어가. 근데 5원이 들어가서 풋옵션 만들 수 있는데 그걸 못 만들어. 그러면 이 두 개를 결합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6원짜리 콜옵션을 하나 사고 주식 100원짜리 하나 팔면 돼.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6원을 사고 6원짜리 하나를 사고 6원짜리 하나를 사고 100원짜리 하나 팔면 어떻게 돼요? 돈이 이게 뭐예요? 6원 마이너스 100원이니까 마이너스 94가 된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94가 되니까 뭐예요? 돈이 남는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돈이 남으니까 요 남는 돈은 어떻게 돼요? 이걸 누구한테 빌려줘라 그런 뜻이에요. 플러스 B라는 얘기는 채권 매입은 운용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94원을 운용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 B니 플러스 B니 하는 거는 전부 다 뭐냐면 자금을 어떻게 운용해야 되느냐 또는 어떻게 차입해야 되느냐 하는 현금 흐름과 관련되는 거예요. 실제 포지션은 요 앞에 있는 이 두 개입니다. 이게 합성 포지션이고 합성 포지션을 통해서 효과를 내려고 하는 상품의 종류, 즉 복제 상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앞에 있는 건 복제 상품, 요건 합성 포지션, 요건 돈이 남느냐 모자라느냐 자금 유출입, 현금 흐름의 정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그래서 이걸 풋콜 페리티라는 공식에 녹여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풋콜 페리티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풋콜 페리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순서는 상관없어요. P 플러스 S 이꼴 뭐 C 플러스 B로 하는데 이걸 뒤바꿔도 아무 상관없어요. 순서는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풋콜 페리티를 응용하는 거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풋콜 페리티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풋콜 등가라는 거 꼭 알아놓고 이거 뒤에도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꼭 알아야 돼요. 이거 반드시 제가 칠판에 정리한 거 알아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선물 이론 공부할 때 선물 이론 가격 구하는 공식 제가 말씀드렸죠. 선물 공부할 때 선물의 경우에 선물은 현물 가격 플러스 현물 가격 곱하기 R-T 곱하기 뭐 365분의 T 뭐 이런 거 외우라고 막 그랬잖아요, 이거. 근데 이 선물 가격을 구하는 이 모형이 무슨 모형이요? 우리 교재에서 캐리 모형이다. 캐리 모델이다. 또는 뭐 보유 비용 모형이다. 보유 비용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렇게 선물 이론 가격 구하는 모형, 캐리 모델이다. 보유 비용 모형이다 하는 거를 얘기했는데 사실 그게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옵션도 옵션 가격을 구하는 모형이 있어요. 근데 이 옵션 가격을 구하는 모형은 되게 복잡해요. 왜냐하면 옵션 가격은 영향을 주는 요소가 몇 개예요? 6개란 말이에요. 기초자산 가격, 행사 가격, 만기일까지 기간, 변동성, 이자율, 배당까지 6개나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게 이 6개가 옵션 가격이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 하는 거를 전부 다 계산해가지고 계산값으로 해가지고 테일러 확산이라는 큰 방식까지 해가지고 엄청나게 수학적인 과정을 통해서 옵션 가격을 구하는 공식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만드는 사람들이 피터 블랙과 마이론 숄즈라는 두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모형을 블랙 숄즈 모형이라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 블랙 숄즈 모형은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계산 문제를 내면 블랙 숄즈 모형을 계산 문제로 내면 풀 수 있는 사람은 블랙 숄즈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계산 문제를 내서 풀 수 있을 정도로 낸다 하면은 엄청나게 많이 줘야 돼요. 정보를. 기초자산 가격이 얼마다, 행사 가격이 얼마다, 뭐가 얼마다, 뭐 얼마다 많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내기가 힘들어요. 출제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블랙 숄즈 모형은 우리 교재에 있긴 있는데 문제는 이거는 계산 문제로 내기가 어려워서 블랙 숄즈 모형의 기본 가정 있죠. 원칙 또는 가정 요거만 언급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교재 보면서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블랙 숄즈 모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거 이후에 이걸 계량화해서 좀 단순한 모형이 나오는데 그 단순한 모형은 계산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순한 모형을 우리가 이항 모형이라고 그래요. 원래는. 우리말로는 이항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 이항 모형을 고안하신 분이 콕스, 루빈스타인 이렇게 세 분이에요. 그래서 콕스, 로스, 루빈스타인 이렇게 해서 세 분이라서 CRR 모형이라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요거는 시험에 나온다 이거예요. 계산 문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계산 문제가 실제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을 여러분들 꼭 알아놓으셔야 되는데 우리 교재를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CRR이 먼저 나왔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는 CRR이 나중에 나온 거예요. 블랙 숄즈 모형이 먼저 나오고 CRR 모형은 나중에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 교재는 CRR을 먼저 냈는데 먼저 블랙 숄즈부터 먼저 간 다음에 블랙 숄즈부터 먼저 본 다음에 사실은 CRR을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CRR이 먼저 돼 있으니까 먼저 봅시다. 그러니까 블랙 숄즈 모형, 그러니까 CRR 먼저 봅시다. 블랙 숄즈가 원래 이거는 알아놓으세요. 블랙 숄즈 모형이 먼저 나왔어요. 근데 블랙 숄즈 모형이 너무 어려우니까 계량해서 CRR 모형, 즉 이항 모형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CRR, 콕스, 로스, 루빈스타인 모형이 있는데 그냥 읽어보세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단기간 모형도 있고 장기간 모형, 뭐 2기간, 다기간 모형도 있어요. 근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외우세요. 지금부터. 딴 거 필요 없어요. 자, CRR 모형의 꼭 알아야 될 컨텐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막 공식이 막 나오고 막 난무하고 막 박스가 난무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됐고 공식 제가 2개 공식 적어드릴 테니까 그거 공투에다 써놓고 그거만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공식이 여러 개가 있는데 3-19 박스 3-19 아래 3-19 박스 아래 네 번째 줄 보세요. 첫째 시사점이에요. 첫째 CRR 모형의 시사점. 첫째 옵션의 가치는 주가가 상승 또는 하락할 확률과는 무관하게 결정된다. 밑줄. 그 다음 넘어가세요. 둘째 옵션의 가치는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도와 관계없이 결정된다. 그 다음 셋째 밑으로 셋째 옵션의 가치를 설명하는 확률 변수는 기초 주식의 가격뿐이다 라는 거. 그다음 마지막으로 P의 수치가 0과 1 사이에 있으므로 확률로서 해석 응용할 수 있다는 점. 여기까지 밑줄 치고요. 이게 지문에 구성될 수 있어요. 여기서 P라는 말이 나와요. P가 바로 뭐냐면 해지 확률이에요.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거기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줄에 따라서 다음에 따라서 P를 해지 확률 또는 위험 중립 확률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실무적으로 위험 중립 확률이란 말을 더 많이 써요. 근데 해지 확률이란 말도 쓰고요. 해지 확률 또는 위험 중립 확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자, 블랙숄즈 모형이라는 게 원래는 옵션 가격을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근데 이 블랙숄즈 모형이 처음에 옵션 가격을 결정하는 이론으로서 처음 나왔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블랙숄즈 모형은 고려하는 게 지금 블랙숄즈 모형은 이게 블랙숄즈 모형이란 말이에요. 옵션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가 6개나 돼요. 기초자산 가격, 행사 가격, 만기일까지 기간, 변동성, 무혐의자율, 배당. 그래서 엄청 많단 말이에요. 특히나 여기서 변동성 추정하는 거, 변동성 추정. 이거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런 거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여튼 변수도 많고 계산도 너무 복잡해서 이걸 좀 쉽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온 게 이항 모형인데 이항 모형은 뭐 일기간도 있고 다기간도 있는데 이걸 이제 이항 모형을 권하신 분들 이름을 따서 콕스, 로스, 루빈스타인 이름을 따서 CRR 모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CRR 모형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옵션이라는 게 아직 콜옵션을 기준으로 해봅시다. 콜옵션을 기준으로 하는데 콜옵션의 행사 가격이 100인 옵션이 있다. 근데 앞으로 만기가 되면 이 콜옵션의 가격이 120이 될 수도 있고 80이 될 수도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120이 되면 이 콜옵션의 가격은 이익은 얼마가 돼요? 가격은 120짜리를 100에 살 수 있으니까 최대 가격이 20이 되겠죠. 20이 이익이 확정되고 그 다음에 80이 되면 어떻게 돼요? 빵원이 되죠. 빵. 왜냐하면 옵션은 권리직 의무가 아니에요. 만약에 100원에 살 권리가 있는데 80원이 됐다 하더라도 80원짜리를 100원에 사는 건 아니에요. 권리 행사를 안 하면 되지. 그럼 옵션 최종적인 가치는 빵이 되겠죠. 아니, 마이너스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옵션의 손익이.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예상된다. 두 가지로 예상된다고 하면 오를 때 옵션 가치, 상승 시의 옵션, 상승 시의 콜옵션 가치, 상승 시의 콜옵션 가치는 20이 될 거고 하락 시의 콜옵션 가치는 빵원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응? 근데 이거는 미래 일정 시점의 일이잖아요. 만약 1년 후다. 그럼 1년 후의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자, 20원이 될 확률도 있고 빵원이 될 확률도 있는데 이때 요때 상승 확률. 여기는 뭐예요? 하락 확률을 곱한 다음에 이건 미래 1년 후니까 1 플러스 이자율, 무혐의자율 R로 나누면 현재 콜옵션 가치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걸 이렇게 일반식으로 하는 거예요. 콜옵션 가치를 시험에 낸단 말이에요. 풋옵션 가치를 낼 수도 있는데 같은 거예요. 어차피. 그러면 이때 콜옵션 가치는 상승 시의 가치 20원. 하락 시의 가치 빵원. 이걸 더한 건데 문제는 여기 확률이 필요하잖아요. 확률. 상승 확률, 하락 확률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쓰는 게 바로 리스크 중립적 확률이라고 해요. 지금 밑줄 친 P란 말이에요. P. 그래서 여기서 P를 곱해주고 요건 뭐야? 하락 확률은 요거 전체 100%에서 P만큼 뺀 거니까 1 마이너스 P를 여기서 곱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R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요게 공식이에요. 어? 외우세요. 이거 순서는 뒤바꿔도 돼. 어떤 책에서는 C 이꼴 P 곱하기 CU 플러스 1 마이너스 P 곱하기 CU 하락 C 콜옵션 가치 1 플러스 R. 이거나 같은 거잖아요. 어차피 같은 거예요. 뭘로 외우시든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문제는 요 P를 알아야지. P. 위험 중립적 확률 또는 해지 확률이라고 하는 거 금방 봤죠? 해지 확률 또는 위험 중립적 확률. 요거 잘 나옵니다. 시험에. 요거 진짜 잘 나옵니다. 계산 문제로. 잘 나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우리 교재가 잘못됐어요. 우리 교재가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우리 교재에 있는 공식을 하면 안 돼요. 헷갈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분모가 상승 확률, 여기가 하락 확률. 상승, 여기 하락이에요. 업, 다운, 상승률, 하락률. 상승 확률이 아니라 상승률, 하락률. 이거 업은 상승률, 요건 하락률. 그 다음에 요거 1 플러스 R, 이자율, 마이너스 하락률.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우리 교재에서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 교재에서는 지금 어떻게 표현했냐면 위험 중립적 확률 해놓고 U 플러스 D R 플러스 D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큰일 나요. 이상한 거 다 내요. 그러니까 요거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요렇게 해줘야 맞아요. 자, 그럼 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이자율이 5%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제가 예를 든 거 요걸로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보세요. 지금 기초자산 가격이 현재 100원이에요. 현재 100원이고 행사 가격도 100원인 상태에서 앞으로 120원이 될 수도 있고 80원이 될 수도 있다. 120원이 되면 상승률은 얼마죠? 1.2배죠. 하락률은 얼마죠? 0.8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기다 위험 중립적 확률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 경우에 상승률은 1.2 마이너스 0.8 하락률. 그 다음에 1 플러스 지금 현재 이자율이 5%니까 0.05 하면 1.05 마이너스 0.8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죠? 1.2에서 0.8 하면 0.4 나오고 그다음에 이건 0.25네요. 0.25 맞죠? 계산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혹시 틀리면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뭐죠? 약분하면 4, 5로 되죠. 5로 5, 25, 5, 8, 40. 그렇지. 8분의 5가 되는 거예요. 8분의 5면 계산기를 또 뒤면 0.6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 리스크 중립 확률 여기다 P에다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이 계산 공식을 책에 있는 대로 하면요. 이상한 게 나오게 돼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책에 있는 공식을 가지고도 바꿔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해가 안 되면 이게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를 잘 한번 해지 확률을 구하는 공식이 우리 책에도 있어요. 책에 있는데 그거보다는 저는 요게 맞다고 하니까 요거를 같이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어떤 걸 적용할지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데 더 편한 걸 쓰세요. 편한 걸 쓰세요. 이건 사실은 이건 계산을 해봐야 알아요. 실제로 문제를 풀어봐야 알아요. 그리고 시험에 가끔 냅니다. 해지 확률 또는 위험 중립적 확률을 시험에 내니까 알아놓으세요. 자, 그래서 CRR 모형은 이런 의미다 하는 거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복잡한 건 됐습니다. 필요 없어요. 다기간의 모형 뭐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가셔야 될 게 블랙숄즈 옵션 가격 모형. 여기 나오죠?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애초에 옵션 가격을 결정하는 이론이 처음 나온 건 블랙숄즈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여기서 마이론 숄즈 이분 있잖아요. 블랙숄즈 모형 마이론 숄즈 이분은 우리나라에도 가끔 오셨잖아요. 근데 이 마이론 숄즈 교수님이 이분이 IQ가 몇이래요? 170이랍니다. 170 IQ가 수학 천재예요. 수학 천재. 그래서 금융공학자로서 수학 천재인 분이에요. 이분이 그 유명한 금융회사도 만들고 그랬지 않습니까? 차익거래 모델, 무수익 차익거래 모델 이용한 그 펀드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하여튼 LTCM이라고 그래서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만드신 그 분 아니에요. 노벨상도 받고. 근데 어쨌든 이분이 하여튼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피터 블랙하고 마이런 숄즈가 블랙숄즈 모형을 고안했는데 이게 노벨상 이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새롭게 개량돼서 여기 나왔다. 이 CRR 모형이 그 말씀드렸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는 계산 문제는 거의 뭐 안 되고 가정 같은 걸 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정 같은 게 어디 있어요? 우리 교재에 2번 반가로 2번에 블랙숄즈 옵션의 가격 모형 해놓고 그 아래 중간에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 있지 않습니까? 1번부터 6번까지 이거 묶어놓고 별표 이거 읽어보세요. 그래서 다음 중 블랙숄즈 옵션 가격 결정 모형의 기본적인 가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올 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묶어놓고 읽어본다 하고 알아놓고 나머지는 됐습니다. 자, 나머지 됐습니다. 자, 어딜 가느냐면 변동성 갑니다. 변동성 찾으세요. 변동성. 뒤에 가면 3 변동성 나오죠. 제가 얘기했어요. 자, 블랙숄즈 모형이라는 게 옵션 가격을 결정하는 이론을 찾는 건데 사실 여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초자산 가격, 행사 가격, 만기까지 기간, 변동성, 무위험 이자율, 배당인데 나머지는 쉽게 찾을 수 있는데 변동성을 찾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동성을 추정해 줘야 돼. 근데 이 변동성을 어떻게 추정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변동성 추정을 위해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가 역사적 변동성. 역사적 변동성 추정과 또 하나가 내재 변동성 추정이 있다. 이렇게 있다. 이런 거예요. 이것만 구분하면 돼요. 근데 이게 뭐 엄청 뭐 난이도가 높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변동성 한번 봅니다. 본문. 옵션 가격을 결정하는 데에는 옵션 기초자산의 가격, 행사 가격, 만기까지 잔존 가격, 이자율 그리고 옵션 기초자산의 변동성 등 5가지 요인이 이용되는 것을 살펴보았답니다. 자,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기초자산 가격, 행사 가격, 만기까지 기간, 변동성, 이자율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배당은 뺐어요. 근데 배당은 하나 제가 집어넣은 겁니다. 이 배당도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주고요. 옵션 블랙숄즈 모형에 배당도 들어가 있어요. 변수가 분명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배당도 언급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교재에서는 배당이 이제 무시할 만큼 영향이 작다 이렇게 봐서 이제 빼긴 했는데 이거는 배당 넣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어쨌든 배당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어쨌든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6가지예요. 그래서 블랙숄즈 모형이 6가지 변수를 다 거기다가 이제 반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다음에 즉 이들 5가지 변수는 옵션 가격 모형의 일정한 값으로 입력하면 옵션 가격을 계산해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요인들은 모두 입력한 값을 쉽게 찾을 수 있어. 다른 것들은 쉬워. 근데 변동성이 어렵다 이 얘기죠. 찾을 수 있으나 변동성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값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3번째 밑에 단락에 보면 변동성을 추정하는 중요한 목적은 첫째로 변동성이 변화에 대해 옵션 가격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평가하여 옵션을 포함한 최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며, 둘째, 여러 가지 옵션 가격 결정 모형의 전제가 되는 시장의 옵션 가격이 정당하게 평가되고 있는가를 판단하여 이에 대응하는 적절한 옵션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잘 한번 읽어보시면 핵심은 뭐다? 변동성 때문에 옵션 가격이 잘못되면 안 되니까 변동성을 정확하게 반영해서 옵션 가격이 돼 있는지 확인하고 그 옵션 가격을 적정한 수준의 옵션 가격을 제대로 파악해야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살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변동성 추정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그게 역사적 변동성과 내재 변동성인데 이걸 구분할 정도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변동성 보면, 자 보세요. 이는 과거의 가격 자료, 과거 자료, 역사니까 과거의 가격 자료를 이용하여 변동성을 구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 기초자산이 얼만큼 움직였느냐, 가격이 얼만큼 변화했느냐, 요거 보고 측정하는 것이죠. 추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산식 어려운 거 나오는데 필요 없습니다. 쭉 내려오고 그 핵심이에요. 그냥 그게. 그 다음에 내재 변동성 보세요. 내재 변동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옵션 가격은 SX, RT, 시그마. RT, 그렇죠. 시그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SX, 뭐 RT, 뭐 T가 그거예요. R이 이자율, T 이거. 그 다음에 시그마가 변동성이잖아요. 그래서 의 함수로서 이상의 5가지가 주어지면 옵션 가격이 계산될 수 있다. 즉 어쩌고저쩌고 뭐 함수다 이거죠. 그런데 내재된 변동성의 추정 방법은 위의 식에서 알려진 옵션 가격을 이용하여 미지수 시그마를 찾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옵션 가격이 현재 있고 옵션 가격이 영향을 미치는 펑션 함수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기초자산 가격, 행사 가격, 뭐 만기까지 기간, 이자율, 그다음에 변동성인데 문제는 요거는 쉽게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 쉽게 알 수 있는 걸 집어넣고 옵션 가격이 현재 50원이다. 그러면 얘가 기초자산 가격이 5원만큼을 설명할 수 있고 행사 가격은 6원을 설명할 수 있고 기간은 뭐 3원을 설명할 수 있고 이자율은 뭐 7원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5, 6, 3, 7 나머지는 뭐예요? 뭐 이걸 50은 너무 그런가? 예를 들어서 뭐 5, 6, 11에다가 3, 7, 21이니까 25다. 그러면 25원의 옵션 가격 중에 자 기초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5고 행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6원이고 만기가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3원이고 이자율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7원이라면 그러면 이게 전체 합치면 21원이거든요. 그럼 21원을 빼면 나머지 4원이 바로 뭐예요? 이게 변동성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그래서 변동성을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추정하는 거를 이 옵션 가격과 그 옵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사이의 관계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임플라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임플라이. 내재가 이미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재 변동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미 존재하는 옵션 가격에서 미지수 시그마의 그 변동성에 해당하는 미지수를 찾는 거죠. 그래서 뭐 그 밑에 뭐 예를 들어 이런 거는 그냥 됐고 쭉 밑으로 내려가서 다음 단락에 그러나 내재된 변동성의 계산 방법은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계산해낼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컴퓨터를 써야 돼요. 당연히 써야 되겠죠. 뭐 손으로 계산이 되겠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손으로 한 거지. 그 다음에 그 아랫단락에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행사 가격을 가진 표본으로부터 계산된 변동성이 일치된 값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한계점이 있다 정도예요. 그렇게 알아놓고 나머지는 뭐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역사적 변동성과 내재 변동성 이런 차이가 있다 정도 아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변동성까지 살펴봤어요. 그래서 요번에 섹션 1을 끝냈고요. 이제 섹션 2부터가 옵션 투자 기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 건데요.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 한번 상기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 했거든요. 일단 앞부분에 뭘 했냐면 옵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옵션 가격의 구성은 내재 가치 플러스 시간 가치다. 그래서 내재 가치라고 하는 건 지금 당장 권리를 행사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내재 가치고, 시간 가치는 앞으로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만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대하는 가치다라고 했고요. 이 두 개를 결합하면 옵션 가격이 된다라고 했고요. 내재 가치가 지금 현재 존재하는 옵션을 내가격 옵션이라고 하고, 그리고 내재 가치가 없으면 외가격 옵션인데 기초자산 가격과 현재 가격이 같다. 행사 가격이 같다. 그러면 그걸 등가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옵션이 내가격, 외가격, 등가격 이런 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옵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이렇게 내재 가치와 시간 가치라고 했는데, 내재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초자산의 현재 가격과 행사 가격 두 개고, 그다음에 시간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만기일까지 기간, 변동성, 이자율 해서 세 가지예요. 물론 배당도 있다고 그랬죠. 근데 배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라서 좀 미미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 5가지 요소를 가지고 보통 주된 요소로 설명을, 물론 배당도 반영을 하는데 간접적으로 반영을 시켜요. 주로 옵션 가격을 설명하는 이론을 블랙숄즈 모형이라고 한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것으로 뭐가 기억나셔야 되냐면 풋콜 패리티, 풋콜 등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풋콜 등가. 그래서 P 플러스 S 이퀄 C 플러스 B라고, 이거 반드시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걸 응용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된다. 그거 이항하는 것까지 다 알아야 되고, 합성 포지션, 복제한다. 그 다음에 무슨 뭐 현금 유입이 유입 유출과 관련돼서 뭐 채권 매입 매도가 사실은 대출과 차입이다. 이런 거 말씀드렸죠. 이게 전부 다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이론적 배경, 백그라운드가 되고요. 이게 시험에 언급 안 된다 하더라도 이 백그라운드를 모르면 지문 이해가 안 돼요. 다른 데서. 그래서 꼭 알아놓으셔야 되고. 자, 다음에 이제 옵션 가격 결정 모형으로 우리 교재에서 먼저 나온 게 이항 모형이 먼저 나왔어요. 이항 모형. 그러면 이항 모형이라고 하는 건 블랙숄즈 모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블랙숄즈 모형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걸 좀 쉽게 개량해서 CRR 모형, 즉 이항 모형이 개발되었고요. 요거는 블랙숄즈 모형보다 늦게 개발됐는데 간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활용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항 모형에서 콜옵션, 옵션 가격을 찾는 그 공식이 있었죠. 그래서 공식 여기 있어 요거 꼭 알아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P, 위험 중립 확률 또는 해지 확률, 해지 비율, 해지 확률이죠. 위험 중립적 확률. 요거를 구하는 게 어려운데 우리 교재에서는 그 교재에 있는 거하고 제가 권장하는 거하고 좀 다르다. 그러니까 요거를 알아놓으시라고 그랬죠. 제가. 그건 여러분들이 편한 걸 선택해서 하세요. 어쨌든 이건 계산 문제를 풀어봐야 익숙해지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블랙숄즈 모형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블랙숄즈 모형은 중요한 게 기본 가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기본 가정의 경우에 지금 동그라미가 1번부터 6번까지인가 7번까지인가 있었잖아요. 그거 묶어놓고 여러분들 제가 꼭 정리하고 익혀 놓으라 그랬죠. 6번까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시험 문제 지문으로 구성됐을 때 이질적인 거 골라낼 수 있을 정도로만 읽어놓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동성 추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변동성 추정하는 방법은 역사적 변동성과 내재 변동성이 있는데, 역사적 변동성 과거 일정 기간 동안에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니까 역사적인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과거 자료는 구하기는 쉬워요. 쉬운데 정확한 예측으로 보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구하기 쉬우니까 현실적으로 많이 쓰는 거죠. 많이 쓰는 거고, 뭐 단점도 있어요. 뭐 비현실적이다 이런 단점도 있고 한데, 그런 거는 여러분들 교재에
조금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나중에 돌아와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재 변동성이 있어요. 내재 변동성은 가격 모형 중에 블랙숄즈 모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블랙숄즈 모형에서 내재된 그 안에 가격에 내재된 변동성 미지수 X로서 변동성을 갖다 놓고 찾는 작업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요거는 굉장히 그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계산기가 그 컴퓨터 같은 걸 이용해서 해야 돼요. 사람이 손으로 계산하는 것 되게 어렵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몇 가지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기억이 나셔야 돼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번 수업도 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우리가 옵션 투자 기법을 통해서 또 같이 재밌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